안녕하세요. 오늘은 1조 달러 보상 패키지의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각 단계별 예상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정을 겪었지만 단 한 기업 덕분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라클의 급등인데요. 무려 33년 만에 최대치의 폭등을 기록했는데 하루 만에 35.95%가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회사가 발표한 미래성장 로드맵이 투자자들에게 큰 확신을 주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부분에서 향후 4년간 1140달러,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4조 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을 예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라클의 성장이 곧 AI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AMD 등 AI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도 함께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오라클 급등에 힘입어 3.85%나 상승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GPU 인프라 구축 등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엔비디아가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믿을만한 투자처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테슬라가 최고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고려를 하신다면 엔비디아도 역시 좋은 선택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은 어제 아이폰 17을 공개를 하면서 엄청나게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로 3.23%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처럼 오라클의 성장 로드맵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사례이고, 테슬라 역시 1조 달러 보상 패키지에 담긴 미래 로드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는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특별한 보상 계획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연봉이나 보너스 개념이 아닌 테슬라의 미래 성장에 따라서 단계별로 보상이 지급되는 구조인데요. 이로 인해서 머스크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욱 매진을 하게 될 건데, 테슬라의 주주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적인 관점으로 테슬라를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는 10년 동안 12단계의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주가는 계속 우상향 한다는 것들은 미리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는 11월 6일 날 주주총회 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보상의 핵심 내용은 바로 스톡 옵션인데요. 일론 머스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현금이 아니라 12%의 스톡 옵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의 플랜으로서 목표 달성 시 주주들도 함께 이익을 얻어가는 구조입니다. 스톡 옵션은 주가가 오를수록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동기를 갖게 되는 거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도 확대되어서 회사에 대한 책임감과 영향력이 더 커질 겁니다. 이 패키지는 머스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주주들도 함께 이익을 보기 때문에 서로 윈윈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목표 시가총액인 8조 5천억 달러를 달성을 했을 때 얻게 되는데요. 테슬라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넘어서 미래 산업의 리더가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상 패키지는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도 비슷한 보상안이 있었는데 델라웨어주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보상 규모가 너무 지나치고 주주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테슬라 이사회를 질타를 했는데, 이번은 새로운 절차와 기준으로 투명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법원의 지적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새로운 절차를 마련을 했고, 주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성과와 보상의 명확한 연계성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골드만 삭스식 플랜으로 스톡 옵션을 받게 되면서 주주와 머스크 간의 윈윈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번 보상안이기 때문에 11월 6일 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실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2단계의 목표를 달성을 했을 경우 보상을 주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시가총액 목표 달성을 필수적으로 달성을 해야 됩니다. 목표 달성하면 즉시 해당 지분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각 단계별로 지분율이 틀리게 됩니다. 테슬라 전체 주식의 12%를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데요. 12%는 약 3억 8천만 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운영과 실적 목표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보상이 지급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머스크와 주주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윈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목표는 시가총액을 2조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인도량을 2천만 대를 완료를 하는 겁니다. 24년 말까지 약 725만 대를 인도를 했고, 25년 1분기와 2분기를 33만 대 그리고 38만 대를 인도를 했습니다. 합산하면은 25년 2분기까지 누적으로 797만 대 정도가 인도가 되었고요. 1단계 목표인 2천만 대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200만 대를 더 추가 생산을 해야 됩니다. 상하이 팩토리와 베를린 기가팩토리, 텍사스, 네바다 팩토리가 있는데요. 총 합치면은 보통 200만 대가 연간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계산을 했을 경우는 4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공장들이 풀가동된다는 조건 하에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90만 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50만 대, 여기는 100만 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리몬트에 있는 공장에서 40만 대, 베를린 공장에서 50만 대, 합산하면은 230만 대를 1년에 생산을 할 수 있는데, 텍사스 공장이 100만 대가 추가되면 50, 그럼 280만 대가 1년간 생산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멕시코 공장이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완공이 된다 치면은 100만 대까지 가능한 초대형 기가팩토리라고 합니다. 그럼 총 380만 대를 연간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빠르면 3년 목표로 1단계가 가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 주가는 620달러인데 지금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3년 동안 보유했을 때 2배는 작아 보여도 주가는 어차피 선반영이기 때문에 2 이상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2단계는 시가총액을 2조 5천억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 로보택시 서비스 시범 운영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 테슬라는 미국에서 로보택시 앱을 배포하여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운행을 본격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비스 지역을 넘어서 이른바 베이 에어라는 지역의 산호세, 오클랜드 등 주요 도시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및 실리콘밸리 지역 3개의 주요 공항에 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요청을 했는데요. 공항은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 특히 웨이모 같은 경쟁사들은
고속도로 주행이 어렵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고속도로까지 완벽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경쟁적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공항 운행까지 허가가 된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성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에 로보택시 시험 운행 허가사를 한 번 더 추가 신청을 했으며 네바다주 당국과 초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마다 다른 규제 장벽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때 설명할 수 있는 AI인 xAI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복잡하고 불투명한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그런 특정한 결론을 내렸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게 x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차별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되어 규제를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인 게 xAI의 발전입니다. 로보택시가 주요 도로에서 운행이 되려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xAI는 자율주행 AI가 특정 주행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을 때 차량이 급정거를 한 이유와 보행자의 움직임과 돌발 상황을 복합적으로 감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서 시스템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을 하려면은 소비자, 그리고 규제기관, 그리고 일반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기존 AI는 그 결정 과정을 알 수 없이 대중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줄 수가 있는데, 이 xAI는 로보택시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음을 투명하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운행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xAI는 AI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xAI는 AI가 내린 결정의 이유를 보여줌으로써 탑승객의 불안을 줄이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2단계 목표인 로보택시 서비스 시범 운영 확대는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안정성의 증명과 이제 사회적인 신뢰 구축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xAI가 해결을 해주면서 2단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 목표가 5에서 8단계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25년 11월 6일 주주총회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고, 1단계와 2단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가팩토리의 추가 확장 여부, 그리고 xAI와 FSD의 고도화를 주시해야 됩니다. 현재는 $350 부근에서 등락을 거두고 있지만, 오늘 오라클의 경우 미래 성장 비전만으로도 급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는 비전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하셔서 머스크와 주주분들의 윈윈 전략으로 성공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